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맞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한 달 정도 꺾인 거를 두고 우리가 다시금 진정세, 하락세로 돌아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과거와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는데 1920년대 대공황 시기와 지금을 좀 비교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과연 이 가운데 우리는 어느 시기와 비견을 하면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성웅 이사님은 주말에 잭슨홀 미팅에 대한 내용 어떻게 좀 평가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시장의 반응 자체가 잭슨홀 미팅 발언 이후에 조금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톤이기는 했어요. 네. 일반적인 톤이기는 했지만은 이게 금리 인상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뭐 경기 부분까지 이렇게 통제가 가능할지 이거를 바라봐야 되겠다. 이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성장주 위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성장주의 하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점은 지금은 그 금리를 통해서 반응하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배제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그 점을 들면은 대형 IT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이쪽구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와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업종, 매도를 해야 되는 업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게 미국의 그 신고가 쪽입니다. 그리고 신저가 쪽이기도 하겠고요. 지금 신고가가 발생하고 있는 게 그 비료와 관련된 CF 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태양광 모듈과 관련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가 가격이 꺾이지 않고 신고가가 나왔고 나머지 52주 신고가 같은 경우는 연결해서 좀 개별적인 종목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탱커와 관련해서 그 수송을 하는 그 업체 같은 경우가 52주 신고가였거든요. 이 종합적으로 여기에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신고가 군들 중에서 우리나라 그 업종과 연결해 보면 뭐 방산, 그 다음에 태양광 중에서도 모듈이겠고요. 그 다음에 원전, 뭐 이 정도군으로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추세 상승은 아니지만은 뭐 비료와 관련된 종목들, 남해화학 이러한 종목은 시장 대비해서 강할 거예요. 강할 수 있고 반면에 신저가 쪽이 대형 IT 쪽이었어요. 비메모리, 인텔 이런 거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그 대형 IT 군들 같은 경우는 약간 전저점의 테스트도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좀 매수 같은 경우를 템포를 낮추고 연말 쪽으로 좀 늦춰도 봐야 된다는 점,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업종까지 한번 연결해서 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급락 이유는 뭐 뉴욕 시장이 빠졌다고 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이제 이창용 총재 역시나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한 우리나라도 멈출 수 없다, 이런 발언도 좀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금리 인상 문제는 반응해야 될 때가 반응을 안 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을 했고, 그렇죠. 주식시장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사실 원자재 가격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금리를, 근데 금하고 은 뭐 이런 것들은 반응을 하는데 석유 가격과 그 다음에 뭐 천연가스, 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꼼짝을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현재 이제 그런 금리 인상으로는 잡을 수 없는데 워낙 시장을 그만큼 꺾어뜨려서 결국엔 주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꺾어뜨려서 이런 원자재를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반응하게끔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반응하게끔 지금 시장에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일 이제 심각했던 거는 올해 올린 다음에 내년에는 다시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는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충격이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들의 기조는 확실히 지금 제가 보기엔 유가라든가 이제 이런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때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죠. 그러니까 그 원자재가 안정화기 되기 전에는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고는 하지만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매크로적인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의 종목은 과연
어떠신지 포트폴리오는 잘 버텨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10시에 전세역전에서는 6종목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도 6종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이성웅 이사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성웅 이사의 종목은 오늘 현대 미포조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10시 전세역전 종목들이 장 초반 대비해서 모두 양봉 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오전 장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3%까지 하락했었던 주가가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주 워낙에 좋죠. 네, 일단 그 서두에 제가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네. 말씀을 드렸고, 일단 오늘의 방송 컨셉은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장이 특정 지수 레벨을 깨면은 방산, 조선 이런 쪽도 주가가 레벨 다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단적인 현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대표적으로 세 종목은 시장의 중심권에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 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오늘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시장에서 봐야 할 포인트, 그다음에 여기에서 대응책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미포조선은 상반기 신규 수주가 22억 4천 달러입니다. 자, 여기에서 올해 신규 수주 목표가 36억 달러 수준이에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만에 거의 신규 수주 목표 같은 경우는 절반 넘게 달성을 했거든요. 자, 그런 수준이고 여기에 연결해서 우리가 기다려왔던 3분기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 기준 다 반영을 해보면 한 150억 원대 예상이 됩니다. 즉 3분기에는 이제 드디어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현대미포조선의 수주 잔고 이익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금 주가에는 수주라든지 그다음에 실적은 다 반영이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더 빠질 때 매도를 해야 되는 업종, 매수를 해야 되는 업종 이 구분이 필요한데 그 산업 사이클 상에서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게 그 LNG 가격의 대폭 조정 네. 이런 게 나오거나 아니면 유가 같은 경우가 또 한 번 뭐 8%대 급락이 나오거나 뭐 이러한 요인인데 그 변수를 제거할 수 있는 점은 첫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가 소멸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시가 경기 침체로 돌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원자재 가격이 밀리거든요. 유가라든지 천연가스가. 자, 그 두 점을 기억을 해본다고 하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요소들 안에서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해서 조선을 전체 다 매도를 한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예, 그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하고 지금 시장의 성격과 종목이 함께 뛸 수 있는 특성을 기억을 하면서 네. 연결을 해봤을 때 시장 조정 안에서 조선 업종이 조정이 나온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삼성중공업 이런 베타를 튀어나가는 플레이가 아니라 네.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1등주를 봐야 된단 말이죠. 네,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미포조선, 조선주 가운데 현대미포조선을 픽하셨고요. 지금 뭐 사실 시장이 이렇게 2% 넘게 하락하는데 보합, 뭐 상승 이렇게 왕봉 흐름 나타나는 건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11만 원 선 초반에 놓여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일단 목표가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12만 2천 원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매수가 같은 경우도 한 10만 5천 원, 뭐 시가 이 정도 수준인데 네. 이 정도 가격이 왔을 때만 보는 게 낫습니다. 지금 시장은. 자, 왜냐하면 그 처음에 시장이 개장을 하고 일단은 오늘 외국인 매수가 잡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가 보다.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시장 레벨이 낮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는가 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특정 지수 레벨에 개파락이 발생을 하면 프로그램 요소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시초에 이렇게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 형태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네. 절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추격에서 쉽게 따라가면 안 되고 가격대를 정해놓고 여기에서 접근을 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를 좀 타이트하게 챙겨나가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매수가는 좀 보수적인 가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도 매수가의 5%를 제시를 했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특정 변수는 없지만은 여기에서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대입되면 시장이 역으로 좀 투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한 구간에서는 뭐 손절을 타이트하게 지키고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의 그런 중점적으로 그 종목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꼭 기억을 하시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는 위해서 현대미포 조선 시장에서 주도주 성격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미 함께 확인해봤고요. 현대미포 조선 목표 주가는 12만 2천 원 함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미포 조선에 맞서는 조기조 매니저의 종목 뭘까요? 확인해 보시죠. DY 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현재 양봉 전환을 했는데 사실 지난주까지 당위적인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중국발 모멘텀이 좀 기대되는 건설 기계 쪽이네요. 건설 기계 쪽인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건설 기계하면 이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나 네. 현대건설 기계를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또 얘기하면 진성 TC나 궤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건설 기계하면 대부분이 궤도만 하는데 네.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유압 실린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회사에서 이제 포크레인을 보면은 유압 실린더에 지금 들어가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그 유압 실린더가 지금 현재 3-4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그 회사 4개가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하나의 그 포크레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거를 움직이는 요렇게 이제 위에 힘을 주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실린더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글로벌 톱3예요. 이 회사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일본 회사랑 이제 일본 가야바랑 그다음 중국의 헝리랑 그다음에 한국의 DY 파워인데 이 회사의 지금 현재의 차트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차트 상황을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유압 실린더가 이제 대부분인데 네. 여기 이제 주거래차가 이제 현대 두산 이프라가 한 30% 정도 되고요. 테렉스라고 이제 미국 회사의 한 20% 정도 되고 현대 건설기의 10%, 히타치의 15%, 그다음에 코벨코의 5% 정도의 이제 주거래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굴삭기, 고소차, 지게차, 로더 이런 그러니까 움직이는 회사, 움직이는 건설 기계에 유압 실린더를 이제 수주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시총을 보면은 지금 현재 1,300억에서 1,400억 사이입니다. 1,380억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이제 멀티플 계산해 보면 이제 매출액이 2022년에 4,100억에 영업이익 310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더 좋았어요. 사실은 작년에 재무제표성으로 볼 때는 영업이익이 4,200억에 그러니까 420억이었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하락을 해서도 이제 멀티플 예상을 310억으로 잡아도 현재의 시가총액 1,300억대는 너무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의 뭐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네옴시티라든가 어디든 건설, 한국에도 지금 현재 이제 건설을 부음을 분다 그러면 유압 실린더는 이제 지게차 쪽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유압 실린더 쪽은 넘버 세계 톱 글로벌 3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3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한번 소개한 차원에서 네. 건설 경기에서 탑3, 세계 탑3가 있다. 그래서 DY 파워다, 유압 실린더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네. 가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가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저는 그냥 뭐 전고점 돌파 18,000원 잡았습니다. 네. 그래도 뭐 2,000억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탑3 건설 기계업체 소개해 주셨습니다. DY 파워 현재 주가에서 목표 주가는 18,000원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이사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이성우 이사는 BHI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재 주가 0.52% 역시나 이 종목도 시장에서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최근에 강세 흐름 지속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현대미포조선과 좀 비슷한 관점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든 게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종목을 선정할 때 이번 주는 좀 고민이 더 됐어요. 언제나 고민이 있지만은 그쵸. 더 고민이 된 게 왜냐면 시장이 빠지는 국면, 이게 빠지는 게 뭐 추세 하락인지 누구도 몰라요. 그 다음에 추세 하락에 대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연결을 해봤을 때 지금은 아주 개별주 요소, 그 다음에 성장주, 일정 이런 뭐 그런 요소들을 갖춘 종목은 시장 대비 약할 수 있는데 이제 압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업종 중에 1등주 시세가 강했던 종목, 이 시세가 강했는데 터무니없이 테마가 아니라 좀 연결해서 좀 뭐 원전이라면 수주가 나왔을 때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쪽으로 말씀을 드리기에 BHI를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네. 원전에 대한 해외 수주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게 뭐 예견을 하는 게 아니라 수주 같은 경우가 해외에서 한번 수주가 나타나면은 이 구조로 인해서 각국의 원전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인접 국가 같은 경우 또는 뭐 유럽이라면 유럽 이러한 국가들 안에서 그 예산을 쓰는 스케줄 같은 경우가 비슷하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주가 나와야 됐을 때 바로 이 수주가 그 붙어서는 안 나오더라도 하반기면 하반기 이렇게 좀 연결돼서 나오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네. 원전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과거에 그 스마트 원전이죠. 이 부분을 아주 여러 번 언급드렸는데 이 스마트 원전 같은 경우가 실제 해외 수주가 나가기 직전쯤에 좀 못 나가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그 내부 변수가 있었죠. 우리나라 내부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이 있었는데 당장 우리나라에서 소형 모듈 원전 수주가 나가면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소형 모듈 원전 유스케일 파워에서 담당하는 주기기 파트라든지 그 위에 그 핵심 파트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업체들, 뭐 BHI 중심으로 해서 수주가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놔야 되겠고 네. 여기에서 연결해 봤을 때 오늘 매수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제시한 가격은 9,100원이었어요. 오늘 저가에도 도달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짧게 매매에 대입하거나 아니면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단기 이동 평균선의 중심에서 한번 보면 돼요. 그 가격에 대한 논리를 기억을 하시고 매수가는 9,450원 정도까지는 접근 가능하고 목표가는 1,500원입니다. 짧은 짧죠. 트레이딩으로. 짧죠. 짧은데 여기에서 중간쯤 가격대 뭐 만약에 이게 조정이 나와서 8,000원, 7,000원대 후반까지 조정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중장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는 아마 가격대가 18,000원 정도까지는 가지고 가도 돼요. 즉 가격대별 시장별로 좀 대응하는 그러한 구간이 다르다는 그 요소를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네. 손절가는 매수가의 5%입니다. 자, 동일하잖아요. 종목에 대해서 손절가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냐?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성격상 종목들 같은 경우 아까 뭐 투매라든지 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고 제가 손절가의 제시에 대해서 컬러가 달라질 때는 시장의 흐름도 조금 바뀌는구나라고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은 함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은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 성격의 종목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BHI 그렇다면 목표 주가는 1,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마이너스 5%, 매수가의 마이너스 5%, 매수 가격은 9,450원. 요거보다 조금 낮은 가격 위아래로 함께 네. 확인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를 보면요.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 뭐 원전 관련된 종목 이런 뭐 태조 이방원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는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현대코퍼레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현재 주가 2%대 조정받고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양봉 전환을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종목도 7월부터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었어요. 이제 이분은 종합상사 한 3개 정도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상승한 종목들이 이제 가장 종합상사 중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LX 인터내셔널이 비슷한 흐름으로 나왔는데 네. 이 그 다음에 이제 현대코퍼레이션이거든요. 현대코퍼레이션이 뭐냐면 그냥 종합상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LX 인터랑 포스코 인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업종은 비슷합니다. 이제 물론 그 주력 업종은 비슷한데 현대코퍼도 철강하고 화학, 뭐 무역 종합 상사를 하는 회사인데 똑같이 인터넷 포스코 인터나 LX처럼 자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상사들이 대부분이 본업도 이제 상사 이제 트레이딩이지만 부업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 원자재 관련 자원 개발 사업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네. 그게 지금 현재 환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다가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시총을 보면 포스코 인터가 이제 매출 41조에 3조 3천억입니다. 그 다음에 LX 인터가 이제 19조에 1조 6천억인데요. 현대코퍼는 6조에 지금 이제 시총이 2,400억이에요. 근데 이제 2분기 매출이 이제 1조 5천억에 영업이익이 200억이거든요. 영업이익이 200억이 분기 200억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시총 240억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데
온기로 본다 그러면 훨씬 더 많죠. 온기로 지금 현대코퍼레이션은 거의 800억 이상을 나올 수 있는 회사고요. 700억에서 뭐 8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1981년부터 이제 한국 최초로 호주에서 이제 그 유연탄 프로젝트를 참가해서 이제 석탄 광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만 LNG, 카타르 LNG, 베트남 해상가스, 예멘 LNG 등 석유, 석탄, 가스 관련해서 자원 개발을 참가해서 지금 현재 그게 배당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그런 매출액에서 원자재 가격 상세와 강세와 그다음에 원화 약세, 그다음에 자원 개발 사업 배당으로 인해서 실적은 계속 늘어날 거다. 현재 시총은 제가 보면 2,400억대는 지금 현재 원자재 관련주 중에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외국인 기관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 상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고점, 박스권 고점이지만은 저는 요거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9,000원대 지금 18,650원인데 여기서 사신다면 네. 목표가는 저는 25,000원까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과거에 21,000원까지는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파하고 지금 올해는 특히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이 계속 연말까지 지속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원 개발, 니켈이라든가 뭐 이런 석유, 석탄 자원 개발 추가 계속 할 거고 지금 현재도 배당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시총이 지금 2,400억대이기 때문에 25,000원까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5,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N코퍼레이션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25,000원 함께 확인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라운드만 남았습니다. 벌써 종목이 공개됐네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달리는 말 올라타자는 거죠? 네, 일단 뭐 중심으로 종목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종목 언급 드리기 전에 시장까지 한번 녹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그 지수가 2,400, 2,300 후반을 깨는 레벨 다운이 나오면은 태양광, 조선, 신재생도 밀릴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만 지금 아직 그 정도 레벨 다운은 안 나왔기에 기본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추격 매수하는 거는 아닙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 포인트만 함께 말씀드릴게요. 자, 연결해서 아까 석탄, 가스 발전 단가 상승 같은 경우가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되는 환경이었고 여기에서 지금 실제 미국, 유럽 쪽에 태양광과 관련된 발주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산으로 이러한 신재생 업종 또는 방산, 원전은 조금 다르지만 수주 잔고로 인해서 역산을 해 볼 수 있고요. 유럽 쪽 같은 경우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2021년 기준으로 2,282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만 2,022억 원이었어요. 즉 방산과 좀 비슷하죠. 지금 업종에서 하이라이트가 달라지는 점은 수주 잔고, 실제 매출액, 이게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성인지 해외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 그 점까지 함께 보면은 지금은 뭐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신고가인데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와야 됩니까? 목표가는 일단은 7만 원, 뭐 오늘 근처까지는 왔었어요. 제가 네. 매수가가 낮았습니다. 시장이 좀 밀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조정 나왔다가 다시 반등 나온다 싶어서 매수가를 좀 낮게 잡았는데요. 매수가는 유지할게요. 그대로 한번 보고 오늘 저가가 62,300원 수준이었는데 비슷하게 오긴 한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즉 여기에서 포인트는 지금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중점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업종군들을 기억하되 만약에 지수가 2,300 후반 정도가 급격하게 깨지면은 지금의 종목들도 밀릴 수 있다는 점 함께 생각을 하고 손절가는 매수가의 10%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상 최고가 기록한 현대에너지솔루션 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라운드에서 첫 번째 종목 확인해봤고요. EMS는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조기준 매니저는 유니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유니드 1%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도 오래 쉬었습니다. 쉬다가 다른 주식들이 이제 좀 쉬어갈 때 좀 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양봉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여기는 사실 개인들은 매도하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기관이 사실 엄청 글로벌 1위인데 사람들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네. 이제 여기가 뭐 하는 데냐? 가성칼륨, 탄산칼륨 만드는 데가 도대체 뭐냐?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가성칼륨, 탄산칼륨 가지고 뭘 하지라고 하는데 칼륨은 요새 많이 나오긴 했어요, 언급이. 네, 근데 요게 이제 농업용 비료에 들어가고요. 아. 반도체에 들어가고 화학 네. 제품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제약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가 벨라루스나 러시아에서 이제 그 원재 염화칼륨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가성칼륨을 가공을 하는데 이 회사 그 전에도 괜찮았던 이유는 이제 그 탄산칼륨을 만들려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탄소 배출권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과 더불어 여기가 이제 또 하나가 이제 MDF라고 이제 그 합판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분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적 분할이 아니고 인적 분할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나눠지기 때문에 11월 1일 경으로 이제 분할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건 악재가 아니고요.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한다면 주가가 급락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글로벌 1위인 회사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을 보면 지금 시총이 9,600억 정도 됩니다. 9,600억인데 매출액을 봤을 때 작년에도 좋았지만은 작년에 이제 1조에 1,600억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작년 한 해.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1조 6천억에 2,300억 영업이익이 날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2,300억 영업이익이 나는데 아직도 시총이 1조가 안 넘어갔다. 그러면 뭐 멀티플로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1위라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염화칼륨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톤당 2020년에 704불에서 뭐 지금 현재 1,050불로 계속 한 30%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 거면서 또 하나는 이제 주식을 분할하는 겁니다. 이제 합판 이 회사가 이제 합판 회사랑 뭐 이렇게 합쳐져 있기 때문에 유니드가 아직도 합판 만드는 데인 줄 알아요. 근데 합판은 MDF는 24% 정도밖에 매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상칼륨과 탄산칼륨 이 매출로 인해서 꼭 필요한 필수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격이 좀 비싸긴 합니다. 10만 원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시총은 1조가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분할하면서 어차피 이제 주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주식을 분할하고 이제 하는 이유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그러면서도 이제 조정 거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12% 정도의 지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다음에 연기금도 40만 주 이상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 기관은 꾸준히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상도 그렇고 우상향 실적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저는 뭐 요거 전고점 돌파 살짝 위에 15만 원까지 잡아드리면 1조 한 2, 3천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혹시 또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9만 원 손절가로 잡아드리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은 유니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지난주에 저희 공략주를 제시해줬던 아모그린텍 한 종목을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 장중에 15,200원 선까지 오른 종목입니다. 당시에 이제 목표 주가는 2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는데 워낙에 흐름이 좋아서 지금 접근하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거래량이 늘고 있고요. 지금 오늘 견고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뭐 사실은 기업 실적보다는 이제 앞으로 성장성을 보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분기당 실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눌림목에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오늘도 떴다가 지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14,000원 초반이라든가 그 밑에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에는 2만 원까지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그 시장의 하락상에서도 플러스 난다는 거는 결국은 장기만 좀만 돌아선다 그러면 2만 원대를 향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조기준 매니저님 무료 방송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무료 방송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조기준 뭐라고 치면 되죠? 조기준 대표라고 조기준 치시면 될 것 대표라고 같고요. 검색하시면 4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4시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0시의 전세역전 이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홍 이사,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